김민재 선수가 리버풀과의 빅매치로 바이에른 뮌헨 입단 이후 프리시즌 경기 조금은 제대로 치렀어요. 가와사키와의 경기를 통해서 이미 첫 선을 보이긴 했지만 그 경기는 조금 몸을 푸는 느낌이었고, 이 경기가 조금 더 이제 주전 조합과 발을 맞춰봤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력 보였는지, 무엇보다 이번 경기 좀 미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거든요.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중들 입장에서는 신나는 경기였을 것 같아요. 예, 많은 골이 터져 나왔는데요. 결국 난타전 끝에 바이언이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그 세 번째 골 실점까지는 계속 끌려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후반전에는 좀 유망주들 위주로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경기 이겼다라는 것 자체가 팀 전체의 사기에는 크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그 전 두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었죠.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 4-2-3-1로 경기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파바르 선수와 함께 이제 수비 라인을 구성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파바르와 데이비스가 좌우 풀백이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센터백 조합.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파메카노와 또다시 발을 맞춘 건데요. 사실 이번에는 더리우트하고 조금 발을 맞추기를 바랐었는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더리우트 선수 후반전에 출전을 했고, 그리고 여기 위치 또 잘못된 게 있는데요. 무시알라가 중앙 공미고 그나브리가 왼쪽 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네, 텔 등이 공격 라인 구성했고, 미드필드 라인은 키미와 라이머였고요. 리버풀도 사실은 많은 궁금증이 일었던 이 맥칼리스터, 소보슬라이 미드필드 라인을 포함해서 거의 주전급 자원으로 출전했죠. 공격진은 학포를 중심으로 이제 조타하고 살라가 좌우에 배치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쓰리미들의 맥칼리스터와 소보슬라이에 더해서 커티스 존스가 함께 나섰죠. 그리고 포백은 저희가 잘 아는 그 주전 포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판다이크 선수가 이제 새로 주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또 많은 화제가 됐는데, 김민재와 판다이크의 또 이제 맞대결로도 관심이 좀 모였습니다. 일단은 초반 시작과 함께 사실은 조금 아쉬운 장면이 김민재 선수한테 있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학포를 잡으러 드리블을 치고 갈 때 붙었다가 여기서 이제 학포가 센스 있게 조타한테 패스 주고서 여기서 이제 조타가 바로 돌려서 패스 준 2대1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속도를 살려서 치고 들어가가지고 각도 없는 곳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 넣었던 거였죠. 경기 시작하자마자였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 안 풀렸을 수도 있고, 사실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 이후 분명히 온전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확실하게 끊어주거나 혹은 이제 끊기 어렵다면 좀 물러서서 빨리 백코트 하거나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답지 않은 조금 잘명이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폴리 시절이었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가로채기를 성공시켰을 수 있지만은 아직 그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학포가 워낙 여기서는 영리하게 잘 플레이를 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특유의 스피드를 통해서 살라 선수의 결정적인 기회를 막아냈습니다. 조타가 패스를 상당히 잘 살라한테 찔러줬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었어요. 하지만은 김민재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치고 가면서 살라의 슈팅을 이제 몸을 날려서 막아내는 장면이었던 거였죠. 예, 사실 살라가 한번 키핑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죽었을 때 김민재 선수가 그 앞을 영리하게 잘 막아내는 특유의 수비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초반에는 계속해서 리버풀이 주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7분경에 로버트슨의 크로스가 이제 그 문전에 있는 살라를 향해 갔으나 김민재 선수가 이것도 잘 따라 붙으면서 앞에서 잘라냈고요. 초반에는 김민재 선수가 주목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11분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오랜만에 바이에른의 기회가 왔죠. 키미의 코너킥이 있었는데요. 예, 그 키미의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헤딩으로 떨궜고, 이게 땅을 맞고 튀어 오른 거를 이제 그 파바르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강타했고요. 이어서 곧바로 리바운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좀 골대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예, 이 장면을 기점으로 바이에른 뮌헨도 좀 기세를 올렸는데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 초반 실수 이후에는 좋은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이 장면은 파울이었다라고 보이긴 했었는데요. 예? 그래도 그 김민재 선수가 속칭 말해서 이거 그 축구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야시 준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심판의 성향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 경기에서 심판이 파울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 어느 정도 몸싸움을 봐주는 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살라가 맥칼리스터한테 패스를 줬을 때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이렇게 싹 밀치면서 그대로 또 이제 패스를 키미한테 연결해 줬죠. 예, 그러니까 투엘 감독도 서서 보다가 박수를 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뒤부터는 자신감을 확실히 찾았던 김민재 선수예요. 예. 이런 13분의 전화 패스 같은 장면들을 좀 여러 번 많이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좀 기점 역할들을 했었고요. 또 이 장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25분경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학포의 터치가 조금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유의 그 빠른 스피드로 앞질러 가면서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후 마티스텔한테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마티스텔이 패스 내준 걸 무시알라가 그나브리한테 연결해 줬으나 여기서 이제 슈팅이 막혔죠. 예, 그나브리가 좀 치고 들어가서
나가서 이제 크로스 뭐 슈팅 해봤는데 네. 수비한테 걸렸고요. 하지만 이렇게 바이에른이 기회를 좀 살리다가도 28분에 수비적으로 좀 또 아쉬운 장면이 나왔어요. 예, 이 경기에서 유난히 바이언이 공중볼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28분경에 로버트슨이 올린 코너킥을 파바르가 판다이크와 이제 공중볼 경합을 했으나 이제 판다이크가 이겨내면서 헤딩으로 골 넣었던 거였습니다. 예, 그 앞에 김민재 선수도 있었는데 사실 같이 뛰진 않았어요. 예. 그런 가운데 좀 허무하게 실점을 했지만 이 장면 이후 이제 추격에 이제 불씨를 만든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고 이게 이날 경기의 한국 팬들에겐 하이라이트였어요. 예, 뭐 김민재 선수가 환상적인 롱패스를 보내준 거가 수비 뒷공간을 옵사이드 트랩을 상당히 영리하게 깨고 들어간 그나브리한테 정교하게 연결이 됐고 여기서 그나브리가 한번 접는 동작으로 커버를 들어온 마팁을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예, 뭐 사실 그나브리의 마무리도 침착하고 좋았지만 이 김민재 선수의 패스도 그냥 가볍게 찬 롱패스가 아니라 휘어 들어가면서 약간 허공에서 조금 이제 상대 수비수들의 시선을 조금 교란하는 좀 고급 패스였잖아요. 상당히 이거는 뭐 기술적인 패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 득점 과정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또 토엘 감독이 뭐 지난 가와사키전처럼 뭐 김민재 선수의 멋진 패스가 나오니까 박수를 치는 모습까지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뭐 사실 김민재 선수 계속 살라 선수를 잘 커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또 결국 전반전을 마치기 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동점골까지 넣었는데 여기서도 그나브리의 플레이가 좀 좋았어요. 일단 저는 그 우파메카노가 이제 전진 패스 줬을 때 텔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텔이 터닝을 환상적으로 가져가면서 수비를 따돌린 다음에 양발 드리블에 이은 측면으로 패스를 쭉 내줬고 이를 받은 그나브리가 박스 안까지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수비들을 자기한테 붙인 다음에 그쵸. 예. 반대 방향으로 패스를 준 거를 사네가 이제 뭐 노마크 상태에서 가볍게 왼발 슈팅으로 골 넣었죠. 이거는 골 못 넣으면 문제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전반전 2대0까지 됐을 때 좀 맨시티전처럼 좀 무기력하다 느낌이 있었지만 결국 따라왔고요. 전반전 기록을 봤을 때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반은 리버풀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리버풀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었으나 이제 바이언이 한 20분경부터 흐름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점유율에서도 56대 44로 앞섰고 슈팅 숫자는 6대 6이긴 했지만요. 빅찬스가 4대 1로 바이언이 크게 앞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바이언이 더 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다만 이제 하프타임 이제 후반전 선수 교체 양 팀이 그렇게 많이 사실 이전 다른 프리시즌 경기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전반전 초반에 그 장면도 봤듯이 김민재 선수가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더이리트 선수랑 바로 교체가 됐어요. 예, 후반 시작하자 동시에 김민재 빼고 더리우트 넣고 또 이제 그 사네 빼고 코망을 넣었습니다. 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맥칼리스터, 조타, 마팁을 빼고 코나테, 루이스 디아스, 다르윈 누네스가 들어왔는데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가 들어오면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요. 일단은 뭐 바이에른 뮌헨은 또 코망이 빠른 플레이를 보여줬죠. 53분경에 그 롱패스를 코망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는 환상적인 터치로 받아낸 다음에 이제 그 왼발 하프발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정면이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사실 후반전에는 이제 15분쯤 지나니까 뭐 유망주들을 투입하고 체력적인 관리도 해주고 선수를 많이 봤거든요. 예, 특히 이제 바이언이 교체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알폰소 데이비스, 그나브리, 무시알라, 파바르, 라이머, 우파메카노를 빼고 마즈라이, 흐라벤베르, 이브라이모비치 그리고 크레치히, 고레츠카, 스타니시치까지 교체 투입시켰습니다. 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 조고메스 그리고 치미카스를 투입을 했는데요. 사실 워낙에 유망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 상황에는 리버풀이 또 공격을 거의 주도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그래도 주력급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흐름을 조금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63분경에 이제 살라의 스루 패스를 뉴네스가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역구무를 강타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뉴네스한테 조금 기회들이 있었는데 뉴네스가 조금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66분경에 디아스가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받은 살라가 볼을 끌고 가다가 리턴 패스를 준 거를 디아스가 받아서 그대로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예, 뭐 뒷점부터 침투 그리고 이제 공을 받고도 또 수비를 벗기고 들어갔던 디아스였거든요. 디아스의 개인 능력이 굉장히 빛난 것도 있고 또 살라 선수는 이날 경기 전반적으로 또 좋은 폼을 보였기 때문에 리버풀이 결국 리드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바이에른의 유망주들이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특히 이번 그 평가전 기간에 크레치히하고 이제 그 이브라이모비치가 상당히 조금 센스 있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74분경에 이제 크레치히가 패스를 준 거를 이브라이모비치가 이거 패스 정말 잘 내줬죠. 예. 그리고 이를 받은 흐라벤베르가 이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각도가 없다 보니까 알리송 골키퍼한테 막혔습니다. 예. 그래도 슈팅은 이건 각도 없는 것 치곤 잘 가져갔고 알리송이 잘 막아낸 거긴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76분에 리버풀도 유망주들을 대거 투입을 했는데요. 뭐 클락,
도크, 콴사 그리고 맥코넬까지 들어오면서 이제는 양 팀의 유망주 대결이 됐다. 예,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뭐 먼저 또 기회를 잡은 거는 리버풀이었는데요. 도크의 패스를 이제 클락이 슈팅 후 가져갔으나 울라이 골키퍼가 이제 몸을 날려서 잘 막아냈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기가 막힌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80분 전 이브라모비치가 이제 전방 공격수인 줄 알았는데 프리킥도 잘 차더라고요. 예,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공격형 미드필더를 예. 수행하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프리킥을 올린 거를 더리우트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거를 알리송 골키퍼가 막았으나 스타니시치가 이제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 넣었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바이어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 스타니시는 저번 경기도 골을 넣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규 시간이 딱 끝났던 그 90분 조금 지나서 더리우트가 마치 전반전에 김민재 선수처럼 그렇죠. 기가 막힌 롱패스를 예. 리버풀의 뒷공간으로 보냈어요. 김민재 너만 하냐 나도 안다는 식으로 환상적인 롱패스를 보냈고 이를 크레치가 이제 받아가지고는 그냥 강력하게 후려 갈긴 게 골키퍼 키를 넘어가는 슈팅이 됐죠. 이거 거의 뭐 이거 알리송도 막을 수 없는 원더골이었고요. 그러니까 더리우트의 패스도 좋긴 좋았는데 사실 그 패스가 지워질 정도의 미친 슈팅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크레치 본인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계속 머리를 만졌죠. 예, 그리고 투엘 감독도 사실 뭐 선수들이 잘하면 박수 치는데 약간 좀 이제 유망주 어린 선수가 잘하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미소. 예, 격려를 보내며 너 올 시즌 좀 기회 좀 줘야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경기 전체 기록은 바이언이 결국은 앞섰습니다. 뭐 점유율도 61대 39면은 상당히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슈팅 숫자도 16대 12. 근데 이 경기가 상당히 유효 슈팅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12대 8이나 나왔고 이제 빅 찬스가 이제 바이언이 8회 그리고 리버풀이 3회. 아무래도 이게 그 평가전이다 보니까 양쪽 다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도 뭐 첫 실점 장면에서는 조금 미스를 범하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상당히 그 넓은 커버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앞선 그 가와사키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전진 수비에 대해서 조금 과한 면이 있기도 하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당연히 새 팀에 왔고 적응하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몸 상태 100% 아니니까 이것으로 이 플레이로 김민재 선수의 기량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경기가 아직 한 경기 남아 있긴 해요. 이제 모나코하고 운터하잉 독일에서 이제 가질 예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8월 13일 한국 시간 새벽 3시 45분 분데스리가 우승 자격으로 DFB 포칼 우승팀인 라이프치히와 이제 DFB 슈퍼컵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월 19일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3시 30분 이게 금요일 경기거든요. 분데스리가는 항상 그 개막전 첫 경기 금요일 경기를 분데스리가 우승팀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멘과 바이언의 경기가 있을 예정인 거죠. 이제 공식 경기 개막까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 몸 상태 좀 빨리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아시아 투어 끝났으니까 좀 잘 쉬고 회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나코와의 경기엔 그래도 좀 실전에 가까운 좀 이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텐데 김민재 선수 지금까지 프리시즌 뭐 굉장히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래도 뭐 갈수록 특히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회복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래도 다음에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요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세부 기록과 또 정밀한 분석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와 함께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분데스리가 소식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